안녕하세요. 노바백스 백신이 2월 14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18세 이상 미접종자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노바백스 3차 접종을 하면 28일 후 오미크론 항체가 74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마치 중력 74배. 게다가 늘어난 건 일반 항체가 아닙니다. 무려 중화항체입니다. 중화항체는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낼 수 있는 항체를 말합니다. 든든합니다. 그런데 항체가 ADE를 일으킬 수도 있다던데, ADE랑 감염을 막아야 할 중화항체가 오히려 바이러스의 감염을 돕는 현상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 전에 먼저 항체는 언제 생기는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가 생깁니다. 우리는 백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 항체는 패스하겠습니다. 백신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접종하고 있는 백신은 기존 바이러스를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기존 바이러스가 그대로 있어주면 만사 형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죠. 특히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잘 일어납니다. ADE 문제의 시작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먼저 백신을 접종하면 우리 몸은 항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항체는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입니다. 이후 운이 나쁘게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 기존의 항체가 달라붙긴 하는데 어설프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이러스가 면역 반응을 피하게 해줍니다. 사람이든 항체든 뭐든 어설프면 상황을 심각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항체가 바이러스의 증식을 돕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부작용을 ADE라고 합니다. ADE는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부작용이냐? 아닙니다. ADE가 발생해서 실패한 백신이 바로 그 유명한 댕기열 백신입니다. 프랑스 제약회사 사노피는 댕기열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이름은 댕그박시아였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ADE가 발생해서 필리핀에서만 7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오래 개발했는데도 미처 ADE는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댕기열은 4개의 타입이 있습니다. 이렇듯 변이가 있는 바이러스는 ADE를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여러 종류의 변이가 있죠. 그래서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때 주의할 사항은 ADE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댕기열과 코로나는 다른 바이러스죠. 하지만 변이가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ADE를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최혜령 교수팀은 코로나19에서 ADE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검증했습니다. 최혜령 교수는 댕기열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바로 ADE가 발생했던 그 댕기열이죠. 따라서 ADE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최혜령 교수는 서울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버드대 의대 교수를 거쳐 미국 댕기열 정복 프로젝트를 총괄해온 항바이러스제 전문가입니다. 그런 최혜령 교수팀이 ADE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검증한 겁니다. 믿음이 가죠. 그렇다면 코로나19에서 ADE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떻게 실험에서 알아냈을까? 최혜령 교수팀은 쥐를 사용해서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쥐에게 돌기단백질을 주입하고 항체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하자 아까 만든 항체가 훌륭하게 방어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중화항체가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해당 돌기단백질이 중화항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이제 이걸 사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일반 쥐가 아니라 ADE 반응을 촉진하도록 조작된 쥐를 사용했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조작된 쥐에게 돌기단백질을 주입하고 항체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하자 아까 만든 항체가 훌륭하게 방어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일반 생쥐와 똑같죠? ADE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동물 실험의 결론은 코로나19 백신의 ADE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안해야 하는 점은 휴먼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전임상입니다. 그래도 앞서 사스와 메르스에서는 전임상에서 ADE가 발생했는데 사스코브2에서는 없었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한 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긴 한데요. 돌기단백질로 항체를 만들게 한 뒤 감염시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처음 항체를 만들 수 있게 주입했던 돌기단백질과 똑같은 돌기단백질을 가진 바이러스를 주입하면
당연히 ADE는 없는 게 아닌가? 앞서 설명할 때 ADE는 변이가 있는 바이러스에서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똑같은 바이러스를 주입했다면 ADE를 확인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잘 모르는 저의 궁금증이고 저보다 훨씬 많이 하는 연구팀이 이런 걸 모를 리가 없겠죠. 아마도 논문에는 변이 바이러스를 사용했는데 뉴스 기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가, 아니면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 똑같은 바이러스여도 ADE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도록 특별히 유전자를 조작한 생지라서 상관없던가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인공적으로 만든 돌기 단백질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미세하게 달라서 변이라고 취급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저 궁금한 부분이었을 뿐이고요. 아무튼 항체지만 not so friendly한 항체도 있다는 걸 공부해 보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존재할 때 ADE를 조심해야 하고요. 따라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때도 신경 써야 할 부작용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동물 실험에서 코로나19에 대한 ADE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노바백스로 돌아와서 노바백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교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칵테일 요법 느낌으로 접종하면 됩니다. 칵테일 요법은 명확한 치료제가 밝혀지지 않거나 밝혀지더라도 잦은 변이로 인해 한 가지 치료제만 쓰기 곤란한 경우 시중에 항바이러스제 여러 가지를 칵테일 만들듯 뒤섞어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의미가 확장되어 항암제 칵테일 요법, 항생제 칵테일 요법 등 여러 약품을 병용 투여하는 것을 칵테일 요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느낌이 비슷할 뿐 백신 교차 접종은 칵테일 요법이 아닙니다. 일단 동시에 투여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백신과 치료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주는 백신 패스를 종료했고 독일과 프랑스도 백신 패스 해제를 추진 중입니다. 한국 정부도 방역 패스를 포함해 조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구독자님들은 은근히 백신 미접종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놀라운 비율이면서도 당연한 비율인데요. 신약 개발 임상시험을 함께 주구장창 공부한 HAB 주주님들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살아남는 꿀팁을 명심하시면 해를 당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만약에 방역 패스가 풀리고 코로나도 종식되는 날이 오면 미접종자는 자신이 영차 접종인 걸 드러내면 안 됩니다. 자랑하는 건 더더욱 위험합니다. 대한민국은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대부분은 백신의 혜택을 누리고 건강하게 코로나 팬데믹을 헤쳐나왔을 겁니다. 현명한 백신 접종자들이죠. 백신의 이득을 잘 이해하고 접종했죠. 그 결과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위중증을 예방한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방역 패스가 불편해서 백신을 접종하고 운이 나쁘게도 부작용이 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 안 맞았다고 자랑한다? 부러움과 질투를 촉발하게 되면서 모난돌이 정맞고 멍석말이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백신 맞은 척하고 사는 것이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고요. 누가 굳이 물어보면 1차 접종 후 부작용이 있어서 안 맞았다고 대충 흘려 넘기면 됩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2월 14일 노바백스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노피 댕그박시아는 ADE가 발생했었습니다. 미국 뉴욕주는 백신 패스를 종료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